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삭. 킹삭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양말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성, 남성, 아동 다양한 종류 여러가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12운성 오늘은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운성이란 기준이 천간이고, 하나의 천간은 어떤 지지를 만날 때마다 지지에 따라 다른 세력, 즉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지가 12개이니까 천간마다 총 12개의 세력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이니까 지지가 12개이니까 12운성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세운은 즉 매년 돌아오는 운이죠. 연운이라고도 하죠. 세운은 1년마다 돌아오는 운. 올해는 계묘운이고 내년은 갑진운이 되겠습니다.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하나의 예입니다.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12운성은 각 십신이 가지고 있는 생왕묘철의 기운입니다. 십신은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채성, 관성, 인성,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세분화하면 비겁은 비견, 겁재, 식상은 식신, 상관, 채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10개라고 해서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왕묘제의 기운입니다. 똑같은 정제라 하더라도 편재, 채성, 편재, 정제라고 그랬죠. 똑같은 정제라 하더라도 묘의 정제와 양의 정제는 다르다는 것이 12운성 이론입니다. 세운 매년 돌아온 운,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는 운입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세운은 매년 해년마다 돌아오는 운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세운의 12운성을 적용하기 이전에 12운성 기본 활용법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12운성 기본 활용법 해가지고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죠. 12운성 기본 활용법. 먼저 좌측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리고 천간, 지지, 간지 합해가지고 주라고 하죠. 임진이, 그러니까 연주는 임진년, 월주는 경술월, 그리고 일주, 태어난 날은 병인일이죠. 그리고 시주는 신묘시간, 신묘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주가 항상 일주의 천간, 병화가 여기서는 기준이죠. 그래서 본원이라고도 하고 명주라고도 하고 그러죠. 본원. 병화를 기준해서 연칸은 편관. 왜 편관이냐? 수극화. 일칸을 극하기 때문에 물이 불을 끄잖아요. 수극화. 극을 하기 때문에 편관. 그리고 옆에 있는 월주는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화극금. 그래서 일칸이 금을 극하기 때문에 극한 건 재입니다. 편재. 그리고 주인 보는 일칸을 극하는 십신은 관이 되고 일칸이 극하는 것은 재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주에 있는 신금, 신금은 예, 화극금에서 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고, 예, 연주에 있는 임수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 이제 월주에 있는 경금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가 되고, 시주에 있는 신금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내려오면은 연지가 진토죠. 진토는 예, 화생토, 예, 일간이 진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음양이 같습니다. 예, 일간이 생해주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상관. 그래서 진토, 양토, 병화, 양화. 그래서 화생토에서 식신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 월지에 술토가 있죠. 술토, 양토입니다. 진술은 양토, 충민은 음토거든요. 그래서 술토도 역시 화생토,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있는 인목은 편인입니다. 왜냐? 목이 화를 생해주거든요. 생해주는 거는 편인입니다. 목생화, 예, 인목이 양목, 병화도 양화. 그래서 인목이 병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편인. 역시 시주에 있는 묘목은 정인이 되겠습니다. 왜냐? 같은 목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목생화. 그래서 정인이 되겠습니다. 인목은 양목, 묘목은 음목.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해주는데 인목은 양목이라서 편인이고, 그리고 묘목은 음목이라서 정인이 되겠습니다. 십신상으로. 그리고 바로 밑에 한문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한문으로 바로 예, 보시면은 연주에 예, 진토는 지장간으로 해서 을계무가 되겠습니다. 지장간은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에서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진토 안에 천간이 진토는 을계무가 되겠습니다. 지장간. 그리고 술토는 예, 신정무. 술토 안에 천간이 신금, 정화, 무토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입니다. 예, 무토, 병화, 갑목이 인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장간. 그리고 묘목하고 지장간은 갑목, 을목, 갑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 밑에는 12운성, 즉 병화가 진토를 만나면 관대, 그리고 연주에 진토를 만나면 관대, 그리고 병화가 월지 술토를 만나면 묘, 그리고 병화가 일지 인목을 만나면 장생, 그리고 병화가 병화가 묘목을 만나면 시지에 있는 묘목이죠. 시지에 있는 묘목을 만나면 정인, 예, 목욕이 되겠습니다. 가상의 명식입니다. 가상의 명식. 지금 이는 제가 가상, 제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주, 명리, 기초편 1권, 그리고 심화편 2권, 이 저자 현묘님의 제가, 여기서는 제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하나의 명식입니다. 제 스승님입니다. 이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하나의 명식입니다. 기초편, 예, 나의 사주 명리 1권, 그리고 심화편 2권, 이번에 발행이 났죠. 그리고 안녕 사주 명리, 그 유명한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저자입니다. 제가 가상으로 만든 하나의 명식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그날 태어난 기운,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간은 병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하나의 명식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가 묘목, 그리고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가 묘목, 시주부터 말씀드린 거네요. 묘목, 그리고 이 인목, 술토, 진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2운성표에 대입하여 12운성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운성표에 대입하여 12운성을 산출하면 바로 12운성은 목욕, 창생, 묘, 관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간병화를 기준해서 묘목은 목욕이고 인목은 장생, 그리고 술토는 묘, 그리고 진토는 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식을 판단할 때 물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게 5가지가 오행. 오행. 명식을 판단할 때 명식이라고 하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명식입니다. 명식을 판단할 때 물론 오행, 육친과 충합, 육친은 바로 부, 자기를 기준해서, 명리는 사주명리는 무조건 자기가 주인공, 주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해서 부, 모, 형, 제, 처, 차, 이건 한문어에서 말씀드릴 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아들, 딸, 자식은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부, 모, 형, 제, 처, 차, 육친. 그래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 육친과 충합. 부딪히고 합하고 충합. 신사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서 괴강살이니 역마살이니 화개살이니 도화살이니 기문관살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고려해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의 주제는 12운성 활용법이니 12운성만 보겠습니다. 12운성 즉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그래서 12운성입니다. 절, 태, 양, 생은 장생. 절, 태, 양, 생, 욕, 목욕.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장생, 목욕 하지 않을까요? 생욕 하면 장생, 목욕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잘 볼래 원칙대로 하는 게 좋죠. 절, 태 순서가 12운성에 절부터 출발합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그리고 세, 병, 사, 잘못했네.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12개. 그러니까 절, 태, 양, 생은 장생, 욕은 목욕, 그리고 관은 절, 태, 양, 생, 욕, 대, 대는 관대, 관은 걸록, 그리고 왕은 제왕, 그리고 세, 병, 사, 묘. 그래서 12개가 되겠습니다. 12운성. 먼저 일주라는 것은 년, 월, 일, 쉰데 세 번째 일주. 일주는 천간에, 여기에서 일주는 병화와 인목입니다. 일주. 여기서 이 명식에서는 일주라고 나와 있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세 번째 병화가 일칸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본원이라고 그러죠. 본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이 일주가 됐습니다. 병화와 인목이 일주입니다. 여기 명식에서는요. 그래서 먼저 일주의 장생, 그러니까 병화가 인목을 만나면 장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일주의 장생이 있으니 일주 바로 밑에 한문으로 나와 있죠. 한문으로 무병가 나와 있죠. 일주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원 병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일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편인은 십신상 말씀드린 거고, 바로 한문 그 밑에는 무병갑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지장간이고, 인목의 지장간이 무병갑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생이란 게 12운성상 병화가 인목을 만났을 때는 장생이라는 기운이 세력,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주에 장생이 있으니 부부 관계가 원활하겠다. 호기심이 넘쳐나겠다. 월주에 묘가 있으니 리더십이 뛰어날 것이며, 월주에 묘가 있으니 리더십이 뛰어날 것이다. 연주에 관대가 있으니 어린 시절에 두뇌 회전이 빨랐겠구나. 시주에 목욕이 있으니
목욕의 힘이 크게 발휘되어 대인 관계의 폭이 넓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간단 명료하게 아하 이렇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중요해. 이걸 알아야 사주풀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청생? 청생이 뭔 말이요? 예, 처음 들으시고 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청생이 뭐고 목욕이 뭐야? 목욕? 몸을 씻는 거야? 청생이 뭐야? 오래 산다는 거야? 묘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야? 관대가 관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뜻을 그냥 물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이를 그게 지극히 당연하죠. 이 사주 명식 사주 명리의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요. 처음 들으시고 기초가 없으신 분은 그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좀 여기에 깊이를 알고 또 뭘 알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네, 책 나의 사주 명리 기초 1권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심화편 2권, 이건 고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안녕 사주 명리 블로그, 그 유명한 지금 누적 조회수가 3천만이 넘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블로그죠. 지금 그렇게 넘어간 블로그로 단일 블로그로 해서 3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반 이상이 되는 이런 블로그 조회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한 5년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초질관 초심으로 5년 동안 블로그 진행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 블로그가 기초편, 나의 사주 명리, 그리고 심화편까지 완전히 책으로 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명리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관심이 있으다면은 기초편, 나의 사주 명리 1권과 그리고 심화편, 이번에 나온 심화편, 그리고 기초를 확립해야죠. 그래 기초를 모르는 심화편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내용이 좀 기초 없이는 어려운 단계죠. 기초가 있어야 심화편, 그리고 안녕 사주명, 그리고 유튜브 같이 동시에 게임하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눈이 뜰 겁니다. 뭐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아무리 오묘한 것도 일단 자기 것이 돼버리면 쉬워지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모를 때는 어렵고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를 때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내 것이 돼버리면,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숙지하게 되면 별것도 아니네 그러잖아요. 모를 때 어렵잖아요. 아무리 쉬운 것도. 그래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란 거는 천간지지 같이 합해서, 간지 합해서 년월일 세 번째 보는 자기 주인공, 그날 태어난 날 일주, 천간과 지지 합해서 일주. 먼저 일주에 장생이 있으니, 장생이란 12운성상으로 풀이를 하자면 부부관계가 원활하겠다. 부부관계 원활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화목하잖아요. 네, 그냥 불평불만이 있는 것보다 원활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네, 먼저 일주에 장생이 있으니 부부관계가 원활하겠다. 호기심이 넘쳐나겠다. 장생의 뜻이 아주 무궁무진 많습니다. 맞는데 간단 명료하게 가장 핵심적인 일주에 장생이 있으니까 부부관계가 좋겠구나, 호기심이 넘쳐나겠구나, 장생이 이걸 뜻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월주는 연월 두 번째 태어난 달이죠. 월천간과 지지 같이 합해서 월주에 경술이 여기서는 월주입니다. 보시면 가상한 명식인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 나오죠. 4기둥 곱하기 음양, 하늘과 땅을 곱하니까 8. 그래서 사주 팔자, 월주가 경술입니다. 월주 나와있잖아요. 바로 경술 나와있죠. 경은 천간이고 술은 지지, 경술, 그게 월주입니다. 그래서 월주에 묘가 있으니 여기서 경술 맨 밑에 묘라고 나와있죠. 경술 바로 식신, 요거는 이제 육친상 그 십신 말씀드린 거고, 바로 밑에 한문은 지장간이고 맨 밑에 묘라고 나와있죠. 한글로 월주, 그리고 경술, 그리고 맨 밑에 묘 한글로 이게 묘로 나와있죠. 월주에 이게 12운성. 그래서 묘의 뜻이 월주에 묘가 있으니 리더십이 뛰어날 것이다. 묘가 있으면은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건 봅니다. 그리고 연주에 관대가 있으니, 연주는 맨 처음
연주는 천연간 연지 합해서 연주입니다. 연주에 임술이 연주입니다. 연주에서 임술 나와있죠. 예, 임수와 임진, 술이 아니라 진토, 그리고 지장간, 을개무, 그리고 관대라고, 이게 12운성 관대입니다. 다른 건 빼고 그냥 12운성에 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예. 그래서 연주에 관대가 있으니 어린 시절에 두뇌 회전이 빨랐겠구나. 관대가 두뇌 회전이 빠른 겁니다. 두뇌 회전이 빨랐겠구나. 시주에 목욕이 있으니, 시주 보시죠. 시주, 맨 우측에 시주 있죠. 신묘가 시주입니다. 다른 게, 예, 뭐 정인, 갑을 넣으면 복잡하니까 시주, 신묘, 일주입니다. 시주, 일주가 아니라 시에 있으니까 신묘시에, 묘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주에 신묘일주, 신묘시주. 그러니까 목욕, 맨 밑에 목욕 나와있죠. 기본성상 목욕. 시주에 목욕이 있으니 목욕의 힘이 크게 발휘되어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예, 목욕은 시분성상, 예, 시주에 목욕이 있으니 목욕의 힘이 크게 발휘되어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예, 대인관계 이 폭이 넓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야 대인관계의 폭이 넓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핵심적인 것만 관대, 목욕, 정생, 묘, 묘는 리더십 강하겠구나. 관대는 관대는 어린 시절에 두뇌 회전이 빨랐겠구나. 그리고 목욕이 있으니 대인관계 폭이 넓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예, 묘가 있으니 리더십이 강하겠구나. 그리고 일주에 장생이 있으니 부부관계가 원활하고 호심이 넘쳐나겠구나.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목욕이 뭐고 정생이 묘가 뭐고 관대가 뭐지? 이건 뭐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 예, 정상입니다. 모르시면 뭐 기초가 없으니 그건 적히 정상입니다. 이제 뜻을 알게 되면 이런 뜻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야 사주풀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뭐든지 알아야, 예, 저 어린 시절에는 예, 알아야 면장을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면장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만.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만이 이해를 하고 재미가 붙고, 재미가 붙으면 또 흥미가 나고, 그래 또 하고 싶은 동기의식, 가장 중요한 동기의식이에요. 동기부여는 남이 안내해서 이러이러하는 것을 해서 본인이 마음에서 우장육부에서 우러나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동기의식은 스스로 자기가 우장육부에서 저거 쓸만한 학문이야, 좀 배우면 괜찮겠어, 예, 안 써먹어도 자기가 알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꼭 어디 그냥 철학관 차리고 아니면 남 사주 봐주고 그런 짓 안 하더라도 이 정도 내가 알고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좀 알아두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겠구나. 나쁜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꼭 이걸 배워서 남 사주 풀이해주고 또 무슨 철학관 차려서 돈 뿌리고 그런 것보다도 살아가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신 분은 자기 살아가는데 이런 그러잖아요. 무슨 나쁜 일 같은 거 피해가는 게 좋잖아요. 알면. 모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지만은 알면 좀 조심하고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철학관 내지는 무슨 강사 아니면 돈벌이 등등 이런 것보다도 네, 알면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생전에 아버님께서 예, 사람이나 특히 남자는 예, 도둑질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배워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다. 자기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다. 도둑질만 빼놓고 모든 걸 다 배워놓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하지만 이는 성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일 뿐 상담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길어요. 예를 들어 관대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 상담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남을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안내해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알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잖아요. 성향까지 가서 뭘 겁니까? 네, 요즘은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돈을 줘가면서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잘 안내를 해줘야지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그 재지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정말 앞일이 궁금해서 그게 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얼라뚱땅해서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차라리 모르면 모르게 확실하게 알아주고 확실한 실력으로 해서 차력관을 차례대로 차리고 남을 감명해 주도록 감명해 줘. 그게 정석입니다. 정말로 정석. 이건 큰 아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남을 감명해 주는 거 아니고 또 장래 일을 정말 안 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돈벌이 예년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면서 돈벌이는 관계없지만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 명리를 또 폄하하게 됩니다. 뭐 맞지도 않아? 미신이야? 돈벌이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주 나쁘게 평이 나옵니다. 이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르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장례를 그래서 감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참 쉬운데요. 확실한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땅을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저 사람의 장례를 바르게 안내해주는 참된 길잡이 지침판,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대운과 세운을 봐야겠습니다. 대운은 10년 만에 찾아온 운, 그래 각기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운, 여자 남자 또 다릅니다. 역행, 순행 또 다릅니다. 같은 남자라도 순행 있고 남자, 여자, 순행, 역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 역행은 어떻게 선별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가 개묘이기 때문에 올해 되는 남자는 역행입니다. 왜냐?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개는 12운성의 천간으로 마지막 개수 음수입니다. 임수는 양수고 내년은 갑진이기 때문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분은 여자가 양입니다. 왜냐?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올해 태어난 분은 역행입니다. 여자는 순행입니다. 대운 계산을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대운과 세운을 봐야겠습니다.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시간 정제의 활용. 시칸. 여기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시주라고 나와서 시칸은 하늘이 신이 신금이 시칸입니다. 신간 바로 위에 신금 바로 위에 정제라고 나와 있죠. 병화를 기준해서 신금은 정제입니다. 왜냐? 병화 일간이 화극금 금을 극합니다. 금을 극하면 재가 됩니다. 일간이 극하는 건 재입니다. 생하는 건 식상이 되고 재성이 되고 극하는 건 재성이 되고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극하기 때문에 화극금 음양이 달라서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의 12운성 저 시간 정제의 활용 시간에 정제로 나와 있죠. 시칸 신금 바로 위에 정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12운성 표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먼저 이게 지금 12운성 표입니다. 12운성 표.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이 도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12운성 천간 10개 갑 수량도로 수창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창 손바닥장입니다. 손바닥 기준해서 이거는 엄지, 검지, 장지, 무명지, 혹, 약지라고도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기준해서 엄지는 지시 가르치는 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금 검지 첫 마디부터 출발합니다. 마디가 4개잖아요. 각 손가락마다 4개잖아요. 4개죠? 다 짧든 길든 다 4개잖아요. 긴 거는 좀 간격이 넓을 뿐이고
그래서 손바닥 기준에서 검지 천마디부터 천간은 갑을병청 무기경신 임계 10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검지 4개 그리고 쉽게 해서 새끼손가락 4마디 그럼 8 아닙니까? 장지 마지막 마디 그리고 약지 마지막 마디 그러니까 넷 8 아닙니까? 넷 더하기 넷 곱하기 2 8 그리고 아홉 10 그러니 천간 10입니다. 갑 1, 을 2, 병 3, 정 4, 무 5, 기 6, 경 7, 신 8, 임 9, 계 10 그래서 천간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호 이 기호하고 공식하고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게 됐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조금 좀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이걸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꾸 되풀이 되니까요. 기억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갑을 갑일 을이 병삼 정사 무 기육 경칠 신팔 임구 계십 기호 숫자 숙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개잖아요. 10개. 그리고 또 지지는 또 지지에 이거는 천간 부호 지지 기호 부호라고도 하고 기호라고도 하고 이것도 역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사주 명리를 배워보시겠다 아니면 좀 풀이해 보시겠다면 이 공식 모르고서는 이걸 모르고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 역시 수장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잖아요. 2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지는 손바닥 기준에서 약지, 무명기라고도 하고 약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편리할대로 무명기로 기억하시든 약지로 기억하시든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이 약지를 기준해서 2개가 더 있으니까 여기서 차로 출발합니다. 차 12개니까 그래서 다시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딱 맞잖아요. 다시 한번 숫자까지 같이 해서 자, 일, 축, 이, 인, 3, 묘, 4, 진, 5, 사, 6, 오, 7, 미, 8, 신, 9, 유, 10, 술, 11, 해, 12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죠. 그러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검지 4마디 새끼손가락 4마디 8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약지 출발 그러면 9 장지 첫 번째 10 그러면 약지와 장지는 첫마디와 끝마디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넷 8 12 맞지 않습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는 4마디 다 사용하고 장지 첫마디와 마지막 2마디 사용하고 그리고 약지 출발 첫마디 마지막 마디 사용하고 그래서 넷, 여섯, 여덟, 넷 하면 12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22자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2 그러면은 120자잖아요. 12 곱하기 10은 120. 그래서 이 12자하고 10자 22자가 천변만화를 일으킵니다. 갑자을축 병인장묘 이것도 다 이렇게 음양해가지고 그래서 60갑자 60년 만에 한 번 하는 과거에는 60회가 환갑을 많이 셌습니다. 돌아올 회, 돌회, 돌아올 환 그래서 환갑, 휴갑 60년 같 뜻이 있습니다. 갑자을축 병인 갑자가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해서 60년 만에 회갑을 치렀는데 요즘은 장수들을 하셔가지고 60은 아예 생각지도 않으시고 과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칠순 고래이 뭐 이렇게 칠순을 좀 중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네, 과거의 선조들이 이렇게 60갑자를 해놓은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맨 위에 소라로 표시되어 있죠. 예, 한글과 한문이, 예, 젊은 세대들 한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리고 이게 천간의 부호, 기호입니다. 10개 가로로 되어 있죠. 세로 또 소라색은, 네,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장생, 목요, 관대, 예,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예, 12운성입니다. 12운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수를 만나면 장생, 이런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출발이 철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간목이 철을 보면은 신금, 지지의 지금 간목의 맨 처음에 출발이, 그리고 철이, 예, 밑에서 세 번째가 철이죠. 그래서 간목칸을 보면은 철 바로 간목칸 보면 신이 있죠. 그래, 신금입니다. 지지의 신금. 간목, 천간의 간목이 지지의 신금을 만나면 철입니다. 철. 그러면 철, 간목은 양간이기 때문에 순행,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신은, 지지의 신은 여기 전에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은 여기 전에 새끼성으로 첫 마디, 마지막 마디. 그러니까 지금 12운성이 간목이 12운성상 신목이 철로 출발해요. 신금을 만나면 철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양은 순행입니다. 음은 역행이고, 역행은 거스를 역자라고 그래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이 절이기 때문에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면 묘. 거꾸로도 기억하시면, 역속하게 되면 거꾸로도 기억하시면 좀 역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반대로 그냥 빨리빨리 하려면. 그래서 예,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 돼요. 예,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잖아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거 맞는 진리입니다. 또 천리길 한가로 맞습니다. 예, 계속 하더니 천재들이야 뭐 몇 번 하면 한 번에 딱딱 기억하면은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예,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천재분이 몇이나 됩니까? 거기서 거기 그만 도토리 기적이잖아. 그러려니 하고, 우리 다 거의 비슷해, 대중적이야.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뭐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예,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 120조를 외우려고 생각해봐요. 이 공식을 알면 다 외워버리면 물론 좋죠. 그런데 대골 복잡하고 내가 부하관리에 너무 정보가 홍수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이 수장도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금을 만나면 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장도 순서, 예를 들어 신금이 바로 여기야. 신금이 9번째야. 신유술해 열하나일도. 그러니까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순행이라고 그랬어. 이 세 가지만 알아버리면 절대 양생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 지지가 무엇에 따라서, 예, 지지가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천간이 간목인데 자수를 만나면 자수가 목욕입니다. 자수가,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목이 일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일간이 기준입니다. 10연상 간목이 일간이라고 가정하면 신금이 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수는 바로 여기 자축, 약지에, 무명지에 천마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면 순행이라고 그랬으니까, 간목은 양목이니까 순행이니까 절, 태, 양, 생, 목. 예, 목욕입니다. 여기 자수 보십시오. 자수는 여기 목욕으로 딱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간목이 자수를 만나니까 여기에 목욕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간목 보시죠. 자수, 해자축으로 나오잖아요. 세로. 간목은 지금 가불병정이라는 가로, 이거는 천간이고, 밑으로 해자축 간목이 자수를 만나면 목욕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인데 12운성상 철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알아버리면 간목이 자를 만나면 신금,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 그래서 차수가 뭔가를 알아보려면 절, 태, 양, 생, 욕. 욕은 목욕입니다. 목욕. 그래서 여기에 목욕이 딱 나오잖아요. 예, 목욕. 간목이 자수를 만나면 12운성상 목욕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제가 다른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가 무토는 철이 지금 해입니다. 철이 해수.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화를 만난다 하면은 12운성상 뭐가 되는가? 지금 무토가 지금 철이 해수입니다. 그러면 오화를 만날 시에는 무토가 오화를 만날 시에는 12운성상 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뭘까 하면 자, 철. 제가 무토가 12운성이 절로 출발한다고 그랬죠. 절로. 그리고 무토가 철이 해수입니다. 해수 첫 출발. 무토 역시 양토입니다. 양토. 그렇기 때문에 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토가 해수를 무토가 출발이 철이 해수입니다. 해수. 그러면 내가 지금 사주명식에 오화가 나와 있어요. 오화가 무토 일간인데 무토가 오화를 만나면 뭐지? 그러면 이거 공식을 외운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다 하면은 무토는 출발 철이 해수야. 그러면 오화가 뭐지? 그럼 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 해수가 여기잖아요. 자, 여기 지지에 자가 출발하니까 그 천에는 해자 그러잖아요. 해수 출발하니까 지금 오화는 여기 있으니까 절, 대, 양, 생, 욕, 대, 관, 왕은 제왕입니다. 제왕. 제일 끝발. 정상, 우두머리 자리. 정상의 자리.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오화. 무토가 지금 갑을병정 무죠. 무토. 여기 갑, 을, 병, 정, 무라고 나와있죠. 소라색, 가로, 천간, 무토 나와있죠. 무토가 예를 들어서 오화를 만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세로로 쭉 내려보세요. 인, 묘진, 사, 오로 나왔죠. 무토. 오 쫙 우측으로 오면은 이제 제왕으로 딱 나오잖아요. 왕. 맞지 않습니까? 예, 제왕. 제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왕. 다시 한번. 오화. 자축, 인, 묘, 진, 사, 오. 장지의 끝마디가 오. 이제 지지 오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장 우뚝 솟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데요. 다른 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토가 절로 시작할 때는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라. 그러니까 절부터 시작하니까 해수가 절이니까 무토일간인데 오화가 뭐지? 12운성상 오화가 뭐지? 그 궁금할 때는 절대, 양생, 욕대, 관왕. 아하, 제왕.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이건 순행이니까 역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행은 예를 들어 을목,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목인데 예를 들어서 술토를 만났다. 일간이 을목인데 일간 기준이니까요. 을목인데 술토가 이거 12운성상 뭐지? 궁금할 때는 을목은 지금 철이 만나려면 유입니다. 유. 철이 시작부터 유. 그러면 신유죠. 유. 그러니까 술토가 을목일간에 술토가 12운성상 뭘까 궁금하면은 술토. 그러면은 역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유가 철입니다. 절천에는 묘입니다. 묘. 실제 시어보죠. 역행으로. 자, 유금, 신유, 술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유입니다. 신유, 술해.
네 마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 유니까 유금. 유는 또 물상면으로 탁을 의미합니다. 신은 원숭이. 신유니까 유가 출발이 철이 을목이 철이 십윤성상 철 출발을 만나면 유금, 을목이 유금을 만나면 철입니다. 출발이. 그래서 역행이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가불에서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그래서 음은 역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부터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수장도로 한번 쉬어드릴게요. 절, 유금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12운성상 일간이 을목인데 을목이 철을 유금을 만나면 절입니다. 절이기 때문에 유금부터 절, 태, 양 거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절, 태, 술토를 만났을 때 뭔가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술토가 십운성상 을목이 술토를 만나면 십운성상 뭐지 궁금할 때는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술토, 신, 유, 술이니까 술토, 묘 여기 맞습니다. 자, 을목이 술토를 만났을 때, 자, 을목을 가불에서 두 번째 천간의 가로 을목 있잖아요. 을목, 가불, 그래서 술자를 쫙 세로로 을목칸에서 쫙 술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해, 술, 예, 그래서 묘라고 나오잖아요. 술, 을목 쫙 내려서 술토가 있어요. 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십윤성상 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을목, 술토, 을목이 술토를 만나면 십윤성상 묘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술 여기 있죠? 을목. 그리고 그 다음에 십윤성상으로 묘로 나왔잖아요. 예, 술 있잖아요. 술. 을목의 술에 옆으로 우측에 오면은 십윤성상 묘로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도 기억하시면 좋다는 게 유가 철이니까 절 마지막 묘입니다. 그래서 절, 묘.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기억하면 빠르죠. 바르게 쉬려면 역행으로 쫙 쉬려면 12개를 다 쉬어야 되는데 절, 그 천에는 묘야. 마지막은 묘야. 그러니까 딱 술이 묘. 아니면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다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이 아니고 자일 경우에는 을목이 자수를 만나면 뭔가 하려면 을목이 자수를 을목이 유금 그러니까 천간의 을목이 자수를 만나면 자수가 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십은성상 뭐지 궁금할 때는 역행으로 또 가보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자, 그러면 지금 철로 을목이 철 출발 십은상 철이 되려면 유금이라고 했으니까 자수가 을목이 자수를 만나면 십은성상 뭔가 궁금할 때는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입니다. 병. 이제 확인해 보죠. 병. 왜냐? 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 12운성상 병이란 세력, 에너지를 가진다는. 자, 을목, 갑을 두 번째 가로로 갑을 을칸 보세요. 그리고 차를 찾아보세요. 차. 쭉 내리면 축 다음에 차죠. 그래서 딱 병이 나오잖아요. 12운상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세, 병. 그러니까 자수, 병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을목이 자수를 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12운성상 병이다.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역행 그러니까 을목이 기준 철, 10운상 철이 출발이니까 유금을 만나면 철이랍니다. 그래서 유금부터 출발합니다. 신유, 술해. 지지를 알아는 이유가 자, 죽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유 출발. 을목은 철, 10운상상 유금을 만나면 철입니다. 을목이. 그래서 순서상 기억하기 쉽게 자수,
여기가 자로 출발해서 자축, 여기는 해니까. 자, 이 자리가 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12운성상 뭘까? 절대 양생욕대 관왕세 병이 딱 걸리잖아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을 가로로 두 번째, 갑을 두 번째 쫙 세로로 내려옵니다. 세로 자가 어디가 있지? 자, 을목에 오, 사, 진, 묘, 인, 축, 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운성 소라색,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그리고 병, 자수, 우추로 오면은 병, 을목과 자수와 12운성상 병이 딱 맞잖아요. 예. 자, 절대 양생욕대 관왕세 병. 예. 자, 죽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예. 지금 좀 모르신 분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예, 좀 알아지면은 예, 익숙해지면은 됩니다. 예, 처음부터 살아나는 아무도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100년 1000번 하고 있잖아요. 100년 1000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하고 갈고 닦고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은 별것도 아닌 거. 처음에 모르니까 어려운 거. 네, 그렇지.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좀 이러한 공식 이 120개를 다 외우려면 물론 외웠더라도 아주 평생을 써먹으면 이제 외웠더라도 뭐지만 또 잠깐 안 하면 잊어먹어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수량대로 딱 천간 열자 그리고 12운성 기준, 예를 들어서 갑이 갑은 신금을 만나면 절이야. 그리고 을목은 유금을 만나면 절이야. 병화는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청은 자수를 만나면 절이야. 무토는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기토는 자수를 만나면 절이야. 그리고 경금은 인목을 만나면 절이야. 신금은 묘목을 만나면 절이야. 그리고 임수는 사화를 만나면 절이야. 개수는 우화를 만나면 절이야. 이 10개만 기억해두고 그리고 철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목의 경신에서 이게 철을 기준해서 처음에 출발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다 순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간 열자 그리고 철 각 천간 만날 때마다 철 시작하는 그것만 하나 기억해다 보면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이야. 을목이 유금을 만나면 절이야.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정화가 자수를 만나면 절이야. 그리고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기토가 자수를 만나면 절이야. 경금이 인목을 만나면 절이야. 그리고 신금이 묘목을 만나면 절이야. 임수와 사화를 만나면 절이야. 개수와 우화를 만나면 절이야. 이 기준 10개만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수량대로 이렇게 역행이면 음목이면 역행, 양목, 음간이면 역행, 양간이면 순행.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120개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 12자, 그리고 천간 10자, 12 곱하기 10은 120개잖아요. 그런데 이 각 천간 10자의 절 시작점만 알아버리면, 역행, 순행만 알아버리면 이게 120자 다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시면 더더욱 좋죠. 영왕이 바로 실피로 18호 묘에 예를 들어 병화가 묘가 되려면 묘를 만났어. 병화가 사화를 만났을 때는 사화를 만났으면 뭐지? 이렇게 다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화가 이 장지 여기가 제왕자리니까 제왕자 5천년 사잖아요. 그러면 걸록이 있구나. 걸록 다음에 제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 다음에 내리막길. 그래서 쳐볼까요? 여기가 제왕자리. 자,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양생, 욕대, 관, 왕. 왕은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병, 사,
묘. 여기가 절 출발하니까 절 전에는 묘잖아요. 묘. 절. 역행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빨리빨리. 예, 익숙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12운성 12자와 천간 10자 120자인데 이거를 다 외우려면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천간 10개, 그건 기본 공식이잖아요. 가불병장 무경신 10개, 지지 절대 양생 욕대 관왕대 병사 묘 12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 천간 10개, 그리고 절만 다 10개만 다, 그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럼 120자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헤아리면. 예, 대우는 10년 단위의 운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넓다는 얘기. 10년에 한 번씩 살아오는 거. 그렇지만 12운성을 1년 단위의 운인 세운 혹은 연운, 예, 올해 개묘운, 내년은 갑진은 1년마다 돌아, 누구나 똑같이 맞을 10년마다 돌아오면 크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다 달라요. 혹은 연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명식에 진토 세운이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니다. 가정.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지금 이 명식을 보겠습니다. 진토가 예, 좌측에 있죠. 그리고 플러스 녹색, 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네, 토기 때문에 노란색. 토는 노랑입니다. 수는 검정, 오행상. 토는 노랑, 수는 검정. 그리고 경금은 금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목은 예, 녹색입니다. 화는 빨강입니다. 이렇게 예, 명식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진토 딸랑 하나가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예, 세운 표시. 그래서 이 명식에 진토 세운이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화가 일간입니다. 일간이 12운성상 기준입니다. 병화. 예, 다른 것이 병화만 예, 일간에 따라 다르니까요. 병화도 될 수 있고 경금도 될 수 있고 임수도 될 수 있습니다. 천간 10개 중에 무조건 예, 일간은 10개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얘를 병화에 좀 파란색을 짙게 해놨죠. 네모칸을. 근데 위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십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주에 임수, 월주에 경금, 일주에 병화, 시주에 신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연치에 진토, 그리고 월주에 술토, 일지에 인목, 시지에 묘목 이렇게 나오죠. 바로 밑에는 십신이고, 그 바로 밑에 한문은 지장간이고, 맨 밑에는 이제 12운성. 그래서 진토가 세운으로 왔다 가정 하나의 명식입니다. 진토.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진토는 십신으로 보자면 식신에 해당합니다. 왜 식신이냐? 일간이 병화잖아요. 일간 병화. 네, 일주 바로 밑에 일간 병화. 그리고 진토.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진토는 십신으로 보자면 십신. 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음양해서 5개니까 십신으로 보냐면 진토는 병화로서는 화, 생, 토. 화도 양화, 진토도 양토. 그래서 음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생해주는 것은 식신입니다. 일간이 생해주는 게 식상인데, 식신은 음양이 같고 상과는 음양이 다른 걸 상관해요. 근데 진토도 양토고 병화도 양화하기 때문에 음양이 같기 때문에 생해주면, 일간이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십신상으로. 예, 그 얘기입니다. 십신으로 보자면 식신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을 살펴보면 병화 기준으로 진토는 관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신의 관대니 올 한해는 의식주가 힘을 많이 받아서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다 라고 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간명은 틀린 간명입니다. 틀린 간명에 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요 5분 3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겠어요. 처음 들으시면, 기초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물상면으로도 설명드리고 또 여기에 또 가감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라, 예, 유튜브 숏도 15초 내에,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면은 사람들이 잘 조회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15초 내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세세한 설명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도사일지라도 이 A4 용지 4장인데 어떻게 15초 내에 한 문장이 하나 읽기도 15초에 어려워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초스피드 세대다 보니까 15초 내에 결정을 내야 됩니다. 네, 유튜브 하는데 그게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거를 어떻게 15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이 들어요. 솔직히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네, 이왕 하는 것 좀 정확히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처음 들으시면, 기초가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중점을 두니까 이 점은 시간이 좀 걸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 오로지 일간을 기준으로 감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일간, 연, 월, 일시 4개나 되는데 그것도 8개나 되잖아요. 연주, 월주. 그러는데 한 가지 일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 틀린다는 얘기, 설명이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또 도면도 나오고 설명도 이어집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설명 이어집니다. 오로지 일간을 기준으로 감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일간은 주체를 의미합니다. 네, 주인공이죠. 본원이라고 그러죠. 이 감명에 의하면 주체는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 일간, 주변의 요소들입니다. 주변이 다 망해가는데 내 마음만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은 다 망해가는데 자기 혼자만 평화로우면 무슨 관계? 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때문에 12운성을 세운에 활용할 때는 일간이 아닌 일간 주변의 다른 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즉 시간, 월간, 연간을 활용하여 12운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명식에서 보면 기준을 병화가 아닌 신금, 경금, 임수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 명식에서 보면 기준을 병화가 아닌 신금, 즉 시주, 시칸에 있는 신금, 그리고 경금, 월간에 있는 경금, 임수, 연간에 있는 임수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남자일 경우, 네, 상담하러 온 사람이 남자일 경우 내담자에게 시간에 뜬 신금은 육친상 정제입니다. 육친상 정제, 이렇게 나왔죠 지금. 그래서 십신을 정제, 신금 위에 정제로 나와 있잖아요. 네, 신금. 내담자가, 만약 내담자가 남자일 경우 내담자에게 상담으로 온 사람에게 시간에 뜬 시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시간에 뜬 신금은 육친상 정제입니다. 예, 재성이라고 하죠. 정제, 편제.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내담자의 부인과 재산이 될 겁니다. 남자의 재는
부인과 재산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금을 기준으로 12운성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신금을 기준으로 해서 네, 시칸 보십시오. 시칸에 이걸 보면은 시주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시주 월주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이렇게 좌측부터 연주 원래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시칸에 신금 정계도 표시되어 있고 이게 파랑 지는 파랑으로 딱 표시해 놨죠. 신금 시칸 신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네 12운성표를 참고하여 보면 신금은 진토에 이르러 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까 12운성 네 신금이 절이라고 그랬어요. 신금이 절을 만날 때 신금이 진을 만날 때 묘가 되네요. 묘. 그건 지금 또 수정도 놓으셔야 되겠네. 신금이 절로 시작될 때는 신금 네. 신금이 묘로 출발해 절이. 네, 그래서 12운성 표를 참고해보면 신금은 진토에 이르러 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궐에 들어가 갇히게 되는 꼴입니다. 즉 이 정제가 땅에 묻히게 되므로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새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감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간을 기준으로 감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진토이지만 시간 정제를 기준으로 감명하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천간을 다 적용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해본 뒤 내담자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천간 살모 가로 열고 살모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천간이 있다면 그 천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을 적용하고 육친을 분석하여 상담을 하면 됩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보세요. 네, 이번에 설명 보면 나오죠.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월간 편제의 경우 활용. 네, 세운의 12운성 적용하기 가로 열고 월간 조금 전에 시간에 했으니까 또 월간 편제의 활용. 이의 명식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의 명식 사주 팔자 명식입니다. 이의 명식의 소유자와 상담을 해보니 편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가 진년이니 월간의 경금 편제를 기준으로 12운성을 산출하면 됩니다. 먼저 도면을 보신 다음에 월간 네, 경금이죠. 네, 파란 신파랑으로 네모를 표현하게 딱 해놨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즉 다시 말하면 간지, 천간과 지지를 할 때는 질, 연주, 월주로 나가지만 천간 말할 때는 연수, 경금, 병화, 신금. 이렇게 지금 월간에 관해서 경금에 관해서 설명, 세운 설명을 드리면서 진토, 진년이 용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식의 소유자와 상담을 해보니 편제 위에 십신상으로 경금 위에 편제로 나와 있죠. 경금 네 파랗게 진하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십신상 편제로 나와 있죠. 편제 그래 왜 편제냐?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화가 금을 극합니다. 화, 극, 금. 금은 재입니다. 극은 재입니다. 그래서 화,
극금 편제 정제자는 음양이 같습니다. 경금양, 평화양.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편제,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되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이 명식의 소유자와 상담을 해보니 편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진년이니 월간의 경금 편제를 기준으로 12운성을 산출하면 됩니다. 12운성표를 참고하여 보면 경금은 진년의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 네, 경금은 12운성표를 참고하여 보면 경금은 진년의 양의 기운입니다. 12운성 양의 기운, 즉 잘 보아 12운성상 양, 절대양이잖아요. 양, 12운성 양의 기운, 즉 잘 보호받고 다져지고 있는 상태이니 올해 사업이나 재산, 비즈니스의 규모를 잘 키워갈 수 있겠다고 감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운의 지지는 순서대로 흘러가므로 진년 다음에 4년, 5년, 미년이 옵니다. 진, 사, 오, 미. 예를 들어 갑진, 내년에 올해가 개묘잖아요. 내년은 갑진, 그 다음에 을사, 병호, 그리고 정미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운의 지지는 순서대로 흘러가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운의 지지는 순서대로 흘러가므로 진년 다음에 4년, 5년, 진사오미 그래. 진년 다음에 4년, 5년, 미년이 옵니다. 경금을 기준으로 보면 4, 5, 미년은 12운성의 장생, 목욕, 관대로 이어집니다. 장생, 목욕, 관대는 생명이 태어나 사회에 나오고 쭉 성장하는 힘이니 사업을 몇 년간 확장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며 물론 일간이 주체이니 일간을 기준으로 세운에서의 12운성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운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도와주는 이가 있게 마련이고 잘 나가면서도 곳간이 비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을 산출하여 상담을 하면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이 아닌 다른 천간을 활용하여 12운성을 파악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담자의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담하러 온 사람이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가 쓰고 있는 칼이 녹슬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힘이 좋더라도 녹슨 칼을 가지고 전투에 나간다면 분명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12운성의 구체적인 활용법이 궁금했던 분들, 일간이지로 12운성을 산출하여 상담을 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에게 부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12운성을 맹신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12운성의 활용은 사주 명식을 감명하는 여러 방법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